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얼마 올랐다, 얼마 빠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장이 열렸을 때 보면 됩니다. 주말에는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하루 등락으로만 판단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를 볼 때 아직도 이렇게 봅니다. 디램 가격 좋아지면 오르고, 낸드 재고 줄면 오르고,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오르는 회사.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메모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이닉스에 붙여준 프리미엄은 예전 메모리 사이클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디램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병목을 하이닉스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목이 바로 HBM입니다. HBM은 그냥 좋은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이 박히지 않게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어주는 고속 통로입니다. 엔진만 크다고 차가 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가 제때 들어가야 하고 열도 잡아야 하고 부품들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제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은 막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평가받은 겁니다.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병목을 푸는 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HBM은 수요만 많다고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엔비디아가 많이 판다, 그러면 HBM도 많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회사나 바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HBM은 여러 층의 메모리를 정교하게 쌓아야 합니다. 얇은 층을 높게 쌓으면서도 전기 신호가 빠르게 오가야 하고 열도 버텨야 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도 맞춰야 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걸 수율이라고 하죠.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적게 나오면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이익은 생각보다 약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장비, 같은 시간, 같은 공장에서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수익성이 확 달라집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강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순히 HBM을 만든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을 맞추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고 수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이닉스 좋다의 진짜 속은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그냥 납품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얕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로드맵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은 계속 바뀝니다. GPU 세대가 바뀌면 옆에 붙는 메모리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서버 구조가 바뀌면 필요한 속도, 용량, 전력 효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장기적으로 기술을 맞춰간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납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AI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같이 맞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고객사의 로드맵 안에 깊게 들어간 공급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HBM은 더 그렇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다고 고객사가 바로 공급사를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성능도 맞아야 하고 수율도 맞아야 하고 납기도 맞아야 하고 패키징 호환성도 맞아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HBM은 일반 부품처럼 단가 경쟁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신뢰가 붙은 공급사가 유리해지는 시장입니다. 하이닉스가 받는 프리미엄은 바로 이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좋게만 보면 또 안 됩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시장은 더 까다롭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이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나? 경쟁사가 따라오면 어떻게 되나? 생산 능력을 늘리면 나중에 공급 부담이 생기지 않나? HBM도 결국 메모리라면 사이클을 피할 수 있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를 깊게 보려면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분석은 좋은 점과 위험한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강점은 HBM 병목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 병목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따라오고 마이크론도 따라오고 고객사들도 공급망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특정 공급사 하나에 모든 걸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HBM3에서 잘했으면 HBM4에서도 보여줘야 하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다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숙명입니다. HBM4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GPU와 붙는 구조, 베이스 다이, 패키징, 전력 효율까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TSMC와의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TSMC는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핵심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건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GPU를 만들고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고 고급 패키징을 통해 이 부품들이 하나처럼 붙습니다. 그러니까 HBM은 하이닉스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TSMC, 패키징, 테스트, 베이스 다이, 고객사 검증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이 연결이 매끄러워야 고객사가 안심하고 다음 세대 제품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TSMC와 가까워지는 건 단순한 협력 뉴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자기 자리를 더 깊게 박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하이닉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이닉스는 단순 메모리 가격으로만 볼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서 AI 서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봐야 합니다.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웨이퍼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는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생산 능력 확대는 성장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면 증설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고객은 계속 주문하고 하이닉스는 더 많이 팔고 수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산업은 과거에 늘 같은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수요가 좋을 때 모두가 생산을 늘립니다. 시간이 지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꺾입니다. 가격이 꺾이면 마진이 줄고 주가는 다시 사이클주처럼 할인받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험받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HBM은 과거 디램 사이클과 다르다고 시장이 계속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 결국 이것도 메모리라서 공급이 늘면 마진이 꺾인다고 볼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 하이닉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설 뉴스는 무조건 호재가 아닙니다. 수요 확신과 공급 부담이 동시에 들어있는 뉴스입니다. 주말에 하이닉스를 볼 때는 이 양면을 꼭 봐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상장 이야기도 연계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미국 시장에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자층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미국 기관, AI 테마 펀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하이닉스를 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하이닉스가 한국 메모리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주식으로 더 넓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와 같은 큰 흐름 안에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더 냉정합니다. HBM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사 집중도, 마진 지속성, 경쟁사 추격, 증설 부담, 환율과 한국 시장 리스크까지 같이 봅니다. 미국 상장은 프리미엄을 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검증의 강도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평가를 받을 기회이면서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강한 흐름을 만들려면 돈이 하이닉스 하나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공급망 전체로 번져야 합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소재가 필요합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검사와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움직일 때는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후공정과 패키징 종목들,
전력 인프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관련주를 찾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진짜 산업 전체를 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주변 종목이 죽어 있다면 그건 대장주만 방어하는 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고 장비주와 소부장, 후공정까지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HBM 공급망 전체를 사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주말에 종목을 공부할 때는 하이닉스 하나만 보지 마세요. 하이닉스를 둘러싼 생태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돈의 길목이 보입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강점은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HBM은 돈만 있다고 바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고객사와 맞춰온 시간, 공정에서 쌓인 경험, 수율을 잡아본 데이터, 패키징과 테스트에서 생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따라오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그 시간을 먼저 벌어놓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높은 평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앞으로 핵심입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차세대 제품에서도 먼저 고객사 검증을 받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율을 유지한다면 프리미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빠르게 따라오고 고객사가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하이닉스의 마진이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계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잘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먼저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고객사 검증, 차세대 제품 일정, 수율, 공급 안정성입니다. 주말에 하이닉스를 공부할 때는 뉴스 제목보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이닉스 더 갈까요? 이 질문은 너무 얕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그 프리미엄을 지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엔비디아 로드맵 안에서 하이닉스의 위치는 얼마나 깊은가? TSMC와의 연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산 능력 확대는 미래 선점인가? 공급 부담인가? 미국 상장은 투자자층 확대인가? 더 강한 검증의 시작인가? 장비주와 후공정으로 돈이 번지는가? 아니면 하이닉스 하나에만 머무는가? 이 질문을 해야 진짜 보입니다. 주식은 결국 질문 싸움입니다. 남들이 좋다, 나쁘다만 말할 때 우리는 왜 좋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조건에서 평가가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장에서도 기준이 생깁니다. 보유자는 주말 동안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면 단기 등락에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중심 물량은 HBM 로드맵을 보는 물량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하이닉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제품 경쟁력이 유지되고 수율과 고객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큰 흐름은 아직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불안에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하이닉스 좋다만 외치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계좌 관리는 다릅니다. 큰 흐름을 보는 물량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나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도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는 계좌를 흔듭니다. 주말에는 이걸 정리해둬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이 장기 구조를 보는 물량인지 단기 반등을 보는 물량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이 압니다. 문제는 좋은 회사라는 사실이 좋은 매수 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주가는 빨리 올라가고 빨리 올라간 주가는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신규 진입자는 하이닉스 좋다가 아니라 시장이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다시 인정해주는 자리인가를 봐야 합니다. HBM 공급망이 살아있는지, 장비주와 후공정으로 돈이 같이 번지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차세대 제품 뉴스가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공급과 연결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놓칠까봐 사는 매수는 보통 비싸게 삽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하이닉스는 하루 놓쳤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 구조가 살아있다면 기회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관망자는 오히려 할 일이 많습니다. 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다고 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한국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하면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증권과 금융 같은 지수 수혜주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시장의 위험 선호도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자는 하이닉스를 매수 후보로만 보지 말고 시장의 온도계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한데 주변이 따라오지 못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데 장비주가 살아나면 돈이 순환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쉬고 주변도 무너지면 시장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면 다음 장의 방향이 훨씬 잘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하루는 공포가 나오고 다음 날은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뉴스는 많고 종목은 더 많고 수급은 계속 바뀝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모든 걸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과 패키징 관찰 리스트, 전력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서 하이닉스를 성장주로 평가하고 어디서 다시 사이클주로 할인하는지, 그리고 돈이 다음으로 어디에 번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자료와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이닉스를 볼 때는 주가보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메모리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AI 서버 시대에 병목을 진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병목이 HBM이고 그 HBM이 엔비디아 로드맵과 연결되고 TSMC와 패키징 생태계 안에서 역할을 갖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제품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요를 유지해야 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하고 증설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단순히 하이닉스 좋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좋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조건에서 시장의 평가가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다음 장에서 흔들려도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실제로 어떤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번질 수 있는지 더 깊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